정말 장기적으로는 여기서도 텐베거가 몇 개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작년에 몇몇 기업은 텐베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올해 좀 주가가 한번 좀 빠져가지고 지금도 이제 좀 접근하기에 괜찮다. 한 20년, 30년 놓고 본다면 우주산업이 통신시장을 잠식해 갈 것이고 그 기업이 3개월 만에 17배가 올랐다가 올해 이제 미국 증시 조정받을 때 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전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어서 이제 우주항공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연구원님께서 우주항공 투자의 시대가 온다 라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컬러도 주황색 쨍한 컬러가 있어서 사실 눈에 확 띄었어요. 예. 그리고 책 내용도 제가 이제 구매를 해서 읽어봤지만 기타 자료들도 많고 아무래도 좀 기업 관련 설명 내용이 많았어서 그런지 좀 술술 읽혔다라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이 책 쓰시는데 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첫 번째로는 분명 우주항공이라는 섹터의 책을 쓰신 이유는 좋게 봤기 때문이겠죠. 근데 왜 하필 또 지금 출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즉 지금 우주항공에 투자해도 되나?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항공은 정말 장기로 엄청 좋게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고요. 사실 우주항공은 작년부터 좀 계속 봐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기업 중에서는 뭐 하나시스템, 하나그룹을 되게 좀 좋아했었는데 뭐 주가도 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을 사실 이번 책에서는 좀 일부러 좀 많이 다뤘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진짜 정말 장기적으로도 되게 크게 성장할 걸로 좀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 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정말 크게 성장할 만한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분석 자료가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책에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애널리스트 자료들도 주로 국내 기업들만 주로 다루고요.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찾아봐도 별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을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사실 또 작년에 몇몇 기업은 텐베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올해 좀 주가가 한번 좀 빠져가지고 지금도 이제 좀 접근하기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정말 장기적으로는 여기서도 텐베거가 몇 개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장기적인 흐름 외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중단기적인 흐름을 보자면 우주항공 산업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좀 투자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 한 3가지 정도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에서부터 시작해보면은 미국 국방 예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국방 지출이 늘어나는 그 PDF 파일이 올라왔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우주, 방산, 조선 이렇게 3가지고 특히 우주에서는 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표현인데 골든돔 프로젝트라는 게 직접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골든돔 프로젝트가 하나의 도시에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망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미사일 날라오는 거 관측하고 그걸 이제 쏘아서 맞춰서 이제 도시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또 요새 중동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는 걸 통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사실 우주 기술과 다 맞닿아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또 골든돔 프로젝트에 대한 니즈를 더 아마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를 초기에 포착하려면은 그게 이제 뭐 망원경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주 위성 관측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사실 그렇게 다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좀 글로벌하게 보는 건데 요새는 얘기가 좀 덜 나오긴 하지만 작년 말에 그 테슬라 로보택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 근데 이 자율주행이 지금 예를 들면 중국의 뭐 선전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일부 특화 지역에는 로보택시가 시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로보택시라는 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강남 이런 데서는 시험적으로 운영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중국 같은 대륙에 산골에 들어가서도 과연 로보택시가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인 게 왜냐하면 통신 서비스가 원활히 작동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은 중국 곳곳에 다 기지국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 넓은 대륙에.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위성 통신을 통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보택시나 이런 자율주행차가 지금 당장은 아주 좁은 지역에서만 작동을 하니까 기존의 통신 서비스로도 다 이제 작동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륙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작동이 원활하게 되려면 결국 위성 통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우주 항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그런 좀 민간의 수요보다는 아직은 이제 뭐 국방의 관점이 더 크죠.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게 뭐 로켓만 발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위성을 통해서 관측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관측 서비스가 북한 지역을 다 관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또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우주항공청이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설립이 됐고 지난 정부에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좀 크게 밀어주겠다라고 발표를 해왔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부에서도 그쪽을 이제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또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뭐 국내로 보더라도 그런 방향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우주항공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크게 두 가지네요. 국방 측면에서 한 가지는 또 위성 통신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은 또 탈세계화 국면에 최근 이제 중동 분쟁까지도 터진 입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글로벌리 이런 수요가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네. 그 영상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언돔도 한번 보시면 좋고 스페이스X가 로켓을 회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거치대 같은 거에 그대로 돌아와서 로봇 팔로 이렇게 뚝 짚는 그런 로켓 회수 기술인데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걸 보게 되면 국내 기업은 아직도 멀었구나. 뭐 오히려 또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미국 기업을 더 봐야 되나 또 그런 생각도 아마 하시게 될 거고요. 네. 근데 영원님 한편으로는 책에서는 이 국내 우주 산업이 폭발적 성장의 초입이라는 표현까지 쓰셨거든요. 지금까지는 분명히 미국 쪽으로의 우주항공 산업의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 국내 산업도 긍정적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제 국내도 미국이 그렇게 사실 먼저 성공을 했잖아요.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여러 기술들을 성공시키면서 우주 산업에서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 지역의 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를 넘어서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행정부 쪽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우주 분야에 대한 예산을 급격히 늘리고 있고 사실 예산 늘리는 게 말 그대로 기업들한테 돈이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그 정부 프로젝트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산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여전히 많은 우주 관련 기업들이 B2G 사업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정부의 우주 예산이 급증한다라는 것은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으로 좀 연결 지어질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우주 산업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분야가 또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분야가 있을까요? 두 개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이렇게 우주 산업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업스트림이라는 영역은 로켓을 발사하는 영역입니다. 뭐 발사를 해야지 뭘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우주 산업의 시작은 발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발사라는 영역은 이제 수익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발사 역량이 아예 없다면은 결국 다른 나라의 기업들한테 발사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발사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결국 미국에 있는 스페이스X, 로켓랩 이런 기업들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탁을 하면은 뭐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국가들도 많이 부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뭐 위성을 쏘아 올리고 싶어도 한 1년 뒤에 발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미국 그런 스페이스X가 자기네들 걸 먼저 쏘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또 후순위를 또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가 안보 관점까지 더해서 봤을 때 업스트림에서 로켓 발사 기업들을 이제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위성 통신을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이쪽이 계속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게 다운스트림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다운스트림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스페이스X에 있는 그 스타링크가 작년부터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영어 다이렉트 그리고 투 그리고 셀 요 세 개 단어인데, 다이렉트는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뜻에서 다이렉트, 그리고 셀이라는 거는 셀폰, 휴대폰이죠.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휴대폰으로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예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보편화되면은 저희 이제 휴대폰의 통신 서비스는 이제 기지국이 아니라 다 위성 통신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통신 기업들한테는 위협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심플하게 봤을 때는 한 20년, 30년 놓고 본다면 우주 산업이 통신 시장을 잠식해 갈 것이고, 그래서 우주 산업 롱, 통신 산업 숏,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통신 기업들이 작년에 두 가지 행보를 보였어요. 되게 의미 있는 행보였는데, 하나는 스타링크를 규제해달라고 미국 통신위원회에 로비를 했습니다. 규제의 방식을 하나를 택한 거고, 근데 또 규제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기업들도 이런 기술에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고 하는 기업,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이 작년에 한번 3개월 만에 17배가 올랐다가 올해 이제 좀 그 미국 증시 조정받을 때 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전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이 정말 좀 크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또 그 기업은 구글한테도 투자를 받았거든요. 구글이 또 왜 투자를 했을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율주행 관점에서 본다면은 구글이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죠. 그 웨이모의 경쟁자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경영자는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사업은 스페이스X죠. 그럼 구글이 자율주행 차를 하려면은 위성 통신이 결국은 필요할 텐데 스페이스X한테 의존을 해버리면은 경쟁자한테 의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지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보면서 그런 기업에 좀 관심을 계속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굵직굵직한 통신 기업들을 뒷배로 그렇죠. 네. 딱 얻은 거네요. 네. 사실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신사들 수십 개랑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신사들이 이 스타링크한테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기업이 아닐까. 한편으로는 아마존도 이 우주항공 시장에 되게 진심이잖아요. 네. 아마존도 이제 제프 베조스가 직접 우주 산업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의 약간 뒤처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X가 발사부터 위성 통신 사업까지 모든 걸 다 하는 수직 계열화된 기업인데, 제프 베조스도 그 방향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씩 다 좀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근데 이 시즌에서 가장 독보적인 대장은 스페이스X잖아요. 네. 그럼 이 스페이스X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다 하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전부 다 하는 기업이고 수직 계열화된 형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독보적인 기업으로 등극한 거네요. 맞습니다. 뭐 이제 발사부터 잘 성공시키고 그걸 재사용하는 기술까지 성공시킴으로써 발사 비용을 급격히 낮췄고요. 그리고 이제 위성 통신 사업도 가장 먼저 진출을 해서 지금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린 스타링크 위성 통신만 4만 개가 넘거든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발사부터 위성 통신, 즉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가장 선제적으로 그리고 또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스페이스X 기업처럼 업스트림도 하고 다운스트림도 하는 이제 수직 계열화를 꿈꾸는 기업이 또 있나요? 네, 로켓랩이 그런 기업이고요. 이제 사실 스페이스X를 투자하고 싶지만 비상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형태를 찾는다면 그게 이제 로켓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켓랩은 시장의 영역은 약간 다른데 로켓 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는 중대형 로켓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로켓랩은 소형 로켓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로 보면 사실 훨씬 좀 작긴 한데, 그래서 이제 시총도 훨씬 작죠. 그래서 일단은 이 소형 로켓 시장을 지금 선점을 해뒀고, 중형 로켓으로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주 시스템 쪽에서 지금 기업들을 계속 인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함으로써 이런저런 사업들을 계속 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